왜 그렇게 사람들이 검버섯은 치료하기가 힘들다, 재발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까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제일 큰 문제가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검버섯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버섯이라고 하면 우리 얼굴에 있는 이런 갈색의 사마귀처럼 튀어나와 있는 병변, 이런 것들을 검버섯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튀어나오지 않으면서 그냥 동그랗게 타원형으로 이런 갈색 반점이 있는 경우도 검버섯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는 정식 명칭이 조금 다른데, 튀어나와 있는 이런 사마귀 같은 병변은 지루각화증이라는 이름이고, 평평하게 생긴 갈색의 반점 같은 건 보통 흡자라는 병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얼굴에서는 이런 모양을 보이는데 몸통에 있을 때는 지루각화증의 경우는 주로 이제 등이나 가슴 이런 체간 부위에 많이 생기는 편이고, 흡자는 손등이나 팔다리 이런 데 주로 더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조직 검사를 해봤을 때 지루각화증이랑 흡자는 이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가장 큰 차이는 지루각화증 같은 경우는 표피하고 진피의 경계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보다 위쪽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고, 흡자는 표피하고 진피의 경계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쪽으로 이렇게 뻗쳐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거를 해서 눈에 띄지 않게 만들려면 여기 있는 병변부 요거를 이렇게 깎아내버리면 없어지는 거고, 흑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깎아내버리면 간단히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검버섯은 치료하기가 힘들다, 재발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까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제일 큰 문제가 이거예요. 레이저 치료를 했는데 이렇게 색소 침착이 남거나 아니면 재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재발과 염증 후 색소 침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우선 염증 후 색소 침착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염증 후 색소 침착은 주로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생기는데, 첫 번째로 검버섯의 경우를 말씀을 드려보면 지루각화증이랑 흑자 중에서는 지루각화증보다 흑자에서 염증 후 색소 침착이 더 잘 생겨요. 왜냐하면 지루각화증의 경우는 표피하고 진피의 경계부보다 그 바깥쪽으로 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 튀어나온 조직만 이렇게 살짝 깎아내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진피 조직 손상은 거의 주지 않아도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상 조직 손상이 적으니까 염증 후 색소 침착도 조금 적게 생기는 편이고, 반면에 흑자 같은 경우는 표피 진피 경계부에서 아래쪽으로 있는 병변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진피를 깊게 깎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정상 진피 조직의 손상이 조금 더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염증 후 색소 침착도 조금 더 잘 생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뻗은 거를 정확히 다 제거를 잘 못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거기에서 재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병변의 종류로 봤을 때는 지루각화증이 흑자에 비해서는 염증 후 색소 침착도 덜 생기고 재발도 덜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레이저의 종류를 생각을 했을 때 깎아내는 종류의 대표적인 장비로 탄산가스 레이저와 업륨야그 레이저가 있는데, 두 가지의 특징이 조금 달라요. 깎아내는 성질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이거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적다고 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떤 부분을 치료하는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탄산가스 레이저를 쓰기도 하고 업륨야그 레이저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이제 색소 전문으로 쓸 수 있는 엔디아그나 알렉산드라이트, 루비 레이저 같은 경우도 각각 Q스위치, 피코, 롱펄스 이렇게 해서 나눌 수가 있을 거고, 이것도 또 병변에 맞춰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 각각의 염증 후 색소 침착의 정도가 다르고 치료 효과도 좀 다른 편이에요. IPL, 툴리움 레이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는데, 각각의 전문의 선생님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제 치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은 아니고 몇 년이 되긴 했지만 리팟이라는 레이저가 나와서, 이게 기본은 이제 Q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이긴 한데 거기에서 이제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생길 만한 요소를 조금 줄여서 만들었다라고 이제 광고를 하고 하는데, 실제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사실 이 장비를 거의 사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장비가 굉장히 비싼 대비, 그리고 치료 비용이 비싼 거 대비 기존의 다른 장비들을 이용해서 치료하던 거에 비해서 큰 장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저렴하다면 모르겠지만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서 이런 치료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아마 많은 전문의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피부 타입에 따라서 당연히 햇빛에 잘 타는 타입과 덜 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레이저 치료를 했을 때 이 색소 침착이 잘 생기는 분들과 덜 생기는 분들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후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듀오덤을 붙였는가 안 붙였는가, 연고를 얼마나 잘 발랐는가, 자외선 차단제를 얼마나 잘 발랐는가, 치료 후에 색소 침착이 덜 생기게 만드는 그런 다른 치료들을 조금 했는가, 이런 것들에 따른 차이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의 요소들을 생각을 해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마다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래서 치료가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 쉽게 치료되는 검버섯이 있는 것 같아요. 손등과 팔에 있는 흑자 같은 경우는 얼굴에 있는 흑자보다 훨씬 더 치료가 쉬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장비를 이렇게 좀 써봤는데, 여러 가지들 중에서 저는 큐스위치보다는 피코 계통의 알렉산드레이트 장비를 쓰거나 아니면 롱펄스 알렉산드라이트 아니면 롱펄스 엔디아그 이런 정도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데, 손등에 있는 흑자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검버섯의 치료가 힘들다라고 하긴 하지만, 만약에 내 손등에 굉장히 거슬리는 반점 같은 이런 것들이 있다, 물론 100% 한 번에 다 없어진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병변들이 한 번의 치료로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별로 없이 치료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도 크게 뭐 불편한 것도 없었는데 딱지 생겼더니 저절로 그냥 떨어지고 없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들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손등에 흑자가 있다, 근데 그게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가서 이제 한번 그걸 문의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